오늘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준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 전달에만 목적을 두고 사고와 그 이후의 과정,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될 관련된 법령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사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행사는 HJ중공업, 그리고 발파 해체 업체는 코리아 카고로 파악됩니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그리고 사고 개요. 사고 개요는 11월 6일 보일러타워 발파 해체 공사 전 사전 취약화 작업을 14m 지점 사이에 있던 설비류와 철골 등은 모두 철거하고, 계획상에는 1m와 12m 지점 작업인데 안전계획서에 없는 25m 지점에서 취약화와 방호, 어, 비산물 방지와 소음 저감 작업 중 붕괴되어 9명 재해 발생 후 11월 13일 기준 7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구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중량 철골 구조물인 63m 중류 보일러 타워, 기력발전식입니다. 기력발전은 화력발전의 한 종류로 중류를 활용해 발생시킨 증기로 터빈이나 기관을 돌려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81년도에 최초로 이제 승인받고 전력 생산된 이후 41년간 가동하고 2020년에 중지된 후 4년간 장기 방치된 구조물입니다. 일단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 계획서 허가 대상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공법은 해체공법 중 발파와 사전 취약화를 위한 철골 절단을 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계획상 원래 종료 시점은 7월이었으나 현재 11월로 공사 지연 4개월이기에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해체 작업에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요 진행사,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일자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및 진행 11월 6일 14시 2분 울산 화력발전소 63m 보일러 타워 5호기 발파 전에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붕괴. 발파 사전 취약화 작업이란 발파 때 보일러 타워가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지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 어, 바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모 씨, 64세 이모 씨와 44세 양모 씨는 병원 이송 치료 후 치료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1월 6일 15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11월 7일 07시 33분부터 08시 54분 사이에는 61세 이모 씨가 위중한 상태로 이송되어 사망을 판정받았고, 49세 전모 씨는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11월 7일 HJ중공업 건설 부분 전 현장 공사 중단되었고, 11월 7일 울산경찰청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수사 전담팀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8일 울산지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8일 11시 5분
40대 김모 씨가 생존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매몰자 시신 수습이 되었고 붕괴 후 1시간 20분에 발견되었으나 계속 지연되다가 사망 판정 후 54시간 뒤에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11월 10일 18시 이후 4호기, 6호기 발파 지점 주변을 300m 통제하고 11월 11일 12시 4호기, 6호기를 발파하였습니다. 지향 발파 방식으로 하였는데 지향 발파는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물이 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11월 11일 22시 14분 60대 남성 잔해 속 발견 후 4분 뒤에 바로 사망 판정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 울산지역 건축물 해체 공사장 9곳 긴급 전수 검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가 필요하며 면적 500m 제곱 이상이고 높이 12m 이상이거나 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내용은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위험 작업 근로자 보호 조치, 안전 통로 확보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체 계획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3항에 따른 해체 계획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 05시 19분 60대 남성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11월 12일 15시 40분 매몰자 수색 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11월 13일 01시 18분 30대 김모 씨 시신을 수습하였고 11월 13일 발주처 시공사 공개 사과 실시했지만 책임 여부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20시 49분 60대 마지막 매몰자를 구출함을 끝으로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11월 14일 22시 17분에 해체됩니다. 9일간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고 3,295명의 인력과 905대의 장비를 투입하였으나 9명 중 2명이 구조되고 매몰자는 7명으로 매몰자 7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할 때 대표이사나 어, 대표이사나 나머지 이제 임원분들을 설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서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어쨌든 회사라는 곳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라서 어, 일단은 뭐 경제적인 부분에 검토를 해서 항상 설득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도 보시면 안전관리를 뭐 안전관리 여부를 떠나서 이 사고라는 것이 발생하면 큰 경제적인 손해도 발생하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그 안전관리자로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하셔서 사회에 나가서 뭐 어떤 그 기업의 책임자들을 설득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꼭 언급을 같이 하셔서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준수하면 그만큼 일단 경제적인 이득도 따라온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이미지와 어떤 많은 효과,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은 그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그것은 꼭 진심으로 공감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어떤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 어떤 법령을 지키면 앞으로 이제 따로 이런 불행한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발판 공법을 활용한 해체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기준 규칙에는 유일하게 안전 조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384조에 4조에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4조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시 구축물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 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것은 그 주변 부지조사, 그러니까 지침에서는 주변 부지조사 같은 겁니다.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 공법 및 해체 공사 구조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요거는 이제 공법에 대한 사전 검토와 어,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사망에 따른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관리법 시행규칙 12조 사망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작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 규칙에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계획서를 언급했고 준수하기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체 지침의 제4장 해체공사의 안전 시공 파트에 제16조 안전 일반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현장의 해체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발파 공사 기법을 했기 때문에 해체 지침에 제21조 화약 발파 공법 중 제2호 공사 시 유의사항 8가지 이런 사항도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파는 사실상 발파 지침이 별도로 있는데 해체 공사이자 발파 지침이라고 했을 때는 요 항목이 일단 적용되고, 그리고 별도의 발파 지침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조사 부분에서는 이 구조물이 4년 동안 장기 방치되었다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해체 지침의 제3장 해체 공사 전 확인, 제14조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13가지, 그리고 제15조 부지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법령이 적용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 보시면 제 기준 규칙에 제52조 구축물 등의 안정성 평가 7가지 중에 보면 장기간 방치 구조물 재사용 시 안정성을 검토해라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화 작업은 작업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뭐 아래에서 위로 한 게 아니냐라는 그냥 일단 의혹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준 38조 별표 4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작업 계획서 내용 7가지, 그 다음에 해체 지침의 제4장 해체 공사 안전 시공의 제16조 안전 일반 이 9가지 중에 보시면 이 앞에도 이 9가지가 있는데 이때 제일
첫 번째 멘트가 나오는 게 해체 공사는 대부분 병용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발파 공법과 그다음 커팅 공법을 병행한 것으로 일단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행되므로 작업 계획서 수립 시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조를 준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침에 써놨는데 해체 공사는 대부분 병용함으로 작업 계획서 수립 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리고 령 42조에 유관계 제출 대상은 추가적 보도 내용도 확인해 봐야 되고 법령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상 높이 31m 이상 구조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시에는 일단 제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작업이 현재 7월이고 지금 계획이 원래 7월 달에 마쳤어야 되는데 11월 달까지 공사 지연이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해체 작업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사실상 공사 금액 확인은 지금 뭐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 27조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이니 건설 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설정하여야 한다. 보시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설정해야 된다. 공기 단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 이제 준수 사항 중에 뭐 어떤 그 위험한 공법이나 다른 어떤 그 공기 단축을 위해서 어,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발주자 의무인데 왜 발주자 의무까지 말을 했냐면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려가서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엄중히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도 어느 정도 관련됐다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투입 시 뭐 기본적으로 인력 투입 시는 어, 산업안전보건법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m 이상 높이의 작업 시 준수 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방금 보호구가 착용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사항이고 작업자 9명 가운데 일용직 포함 8명이 비정규직으로 비숙련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근로자 채용 시 근데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는 근로자 채용 시 안전교육은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자, 일용직 기준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 일용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은 만약에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공사했다고 하면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2시간을 실시하셨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재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이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지금 보일러 타워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다음,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번에 보시면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작업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22가지 중 철골 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 자격 면허 경험이 필요한 작업으로 유관 법령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도 자료로 나온 것들에 의해서 중에서 주관적인 사실을 빼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만 적었고 그리고 법령은 일단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안전관리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 최소한 요 정도를 검토해서 요 정도가 이제 관련 법령이라고 보고 검토해서 안전관리의 기본 틀을 잡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법령 정리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요런 거는 이제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사고에 대한 그 이번 큰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